안녕하십니까, 블스입니다. 오늘 C샵 21번째 시간, 오늘은 파일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C샵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라고 하면 C++ 또는 자바 또는 C샵 등등의 언어에서는 파일에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한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C샵에서는 몇 가지 스트림과 관련된 파일 스트림과 관련된 몇 가지 파생된 클래스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손쉽게 파일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스트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데이터를 입출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스트림을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오픈하는 방법, 다음에 파일의 데이터를 쓰고 읽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일 쓰기하고 읽기를 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조금 더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이진 데이터 처리 방법, 또 텍스트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로그 파일을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로그가 기록되는 파일이 있으면 굉장히 나중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링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데이터를 뭔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림이란 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스트림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입력 장치가 있고 오른쪽에 출력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력 장치는 뭔가 우리가 키보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 입력 장치입니다. 자,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가 쭉 출력 장치로 가요. 프린터로 간다든가 모니터에 출력이 된다든가 그런 장치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이진 데이터로 막 바이너리로 이렇게 쭉 바뀌어갖고 출력 장치에 뭔가 출력이 될 겁니다. 반대로 출력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입력 장치 쪽으로 가요. 이거는 입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입력 장치에 있는 내용이 출력 장치 쪽으로 간다. 출력 기능이 있고요. 출력 장치에 있는 뭔가 데이터가 입력 장치로 간다. 입력이겠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자동차로 비하면 뭔가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뭔가 통로, 우리가 보통 통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통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스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림이란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 통로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입력을 해요. 또는 어떠한 출력을 해요. 그럴 때 뭔가 스트림으로 먼저 길을 다져놓고 그 길 위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C샵에서는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는 많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클래스들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클래스면 네트워크 스트림이고요. 파일과 관련되면 파일 스트림이겠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가 이런 고속도로도 있고 저런 고속도로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스트림, 뭔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러면 일단 스트림 먼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끌어오던 아니면 데이터를 내보내던 인풋을 하던 아웃풋을 하던 결정을 지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링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열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방금 우리가 스트림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파일을 열고 닫는다. 그러면 파일 스트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파일 스트림을 이용하고 이 녀석은 누구를 구현한 거다? 스트림을 구현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스트림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파일 스트림으로 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여는데 파일 여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새 파일을 열 때는 새 파일을 생성을 한대요. 그럴 때는 파일 스트림으로 길을 놔주는데 어떻게?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그 파일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옵션으로 파일 모드 크리에이트라는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없던 파일이 new 언더바 파일 dat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일을 난 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new 파일 스트림을 이용하시는데 어떤 파일을 열 건지 파일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d 옵션 어떤 거? 파일 모드 open이라는 옵션 매개 변수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열기, 파일이 없으면 생성, 파일을 열긴 여는데 없으면 만약에 열려고 접근을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IO exception 예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파일이 없으면 나는 그냥 생성해서라도 난 열겠다. 그러면 어떤 옵션? 앞에 부분은 다 똑같겠고요. 뒷부분 옵션만 open or create라는 옵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열긴 여는데 텅 비운 파일에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 그걸 싹 다 지우고 새로운 깨끗한 파일을 난 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 파일 모드 트렁케트라는 그 옵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추가 모드로 파일 열기. 자, 이건 뭐냐면 어떠한 파일에 기존의 데이터가 쫙 있어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로그겠죠. 로그는 새로운 로그가 들어갈 때마다 새로 싹 비워서 로그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기록이 계속 누적돼서 축적되어서 쌓여 나가겠죠.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다? 데이터 추가 모드로 열기, 데이터 모드 어펜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어저께, 그저께, 뭐 전월 아니면 전주 전월 아니면 작년도 전년도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새로운 로그가 계속해서 축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일 생성. 이것도 파일 생성하는 방법 중에 또 이런 방법도 있대요.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예외 IO 시스템 IO 그 네임스페이스에 IO exception이라는 녀석이 예외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파일이 있으면 에러를 그냥 발생시켜라. 그러면 파일 모드 create new. 자,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듯이 이렇게 예외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가 예외 처리를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몇 가지인가요? 한 6가지 정도 방법이 되는데 이 6가지 정보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옵션의 이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뭐 파일 생성하고 파일 열기 정도, 그다음에 데이터 추가 파일 열기, 어펜드 이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가볍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실제로 읽고 쓰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파일의 데이터는 일단 바이트 배열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가 쓰고 들어가고 또는 나올 때 읽기로 할 때, 리드할 때 바이트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쓰기가 있고 데이터 읽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파일 스트림으로 해서 나는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파일을 여는 거죠. 그런데 파일 모드 크리에이트 파일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쓰는데요. 바이트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기본 데이터죠. 인티저 기본 데이터인데 이걸 바이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인티저 형태를 바이트 단위로 그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또 그런 거 귀찮겠죠. 그래서 C샵에서는 다 그런 걸 제공해 줍니다. 어떤 그 클래스냐면 비트 컨버터라는 클래스를 제공해 줘 갖고 이 비트 컨버터에 get by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안에다가 내가 파일에 쓰고자 하는 데이터 value 여기서는 1, 2, 3, 4, 5, 6이죠. 이 데이터만 던져주시면 1, 2, 3, 4, 5, 6이 뭐로 바뀐다? 바이트 형태로 바뀌어서 파일에 온전하게 잘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바이트 배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길을 닦아 놓은 곳에다가 어떻게 라이트나 쓰겠다. 뭘 쓰냐? 바이트로 바꿔 놓은 거.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는 정수인데 이 정수를 바이트로 바꿔야지 스트림 통로를 이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이트 배열로 바꿔놨고요. 그 두 번째 옵션 매개 변수하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옵셋입니다. 옵셋. 처음 0, 인덱스 처음서부터 어디 끝 자리까지 그 모든 데이터의 끝까지 나는 다 쓰겠다. 그죠? 파일의 가장 처음서부터
데이터의 길이만큼까지 확보를 해서 난 쓰겠다. 다음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꼭 쓰신 다음에 자원이 소중한 외부 자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클로즈를 해서 메모리를 반납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가 있겠고요.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자, 읽을 때는 일단 바이트 단위로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서 그거를 비트 컨버터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정소화시키는 과정. 데이터 쓰기를 역행,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올 건지 바이트 배열을 일단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다음에 파일 스트림을 해서 오픈, 파일 오픈 엽니다. 어떤 파일, new 언더바 파일, dat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읽어오는 거니까 read 메소드를 쓰는데 r 바이티즈죠. 그죠? 여기죠, 여기. read 바이티즈. 여기에다가 난 담겠다. 처음서부터 그 길이 8, 요 길이만큼 담겠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가 다 담기겠고요. 그거를 우리는 바이트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뭐로 인트형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 컨버터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비트 컨버터의 to int 32 인트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밸류 이거를 화면에 찍어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클래스들 어떤 거 쓰는지 스트링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파일을 생성하고 오픈해서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가 열겠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1번째 시간이니까요. 렉 2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파일 데이터니까 데이터 IO니까 IO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IO EX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우리가 지금 장표에서 살펴봤던 이런 뭐 파일을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메인 메소드에 다 해도 되는데 좀 보기 좋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 뭐 파일 읽고 쓰기니까 파일 리더 라이터라고 한번 이름은 간단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파일 리더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없으면 좀 허전하니까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건설점 라이트 라인에서 객체 생성될 때 간단하게 로고만 찍힐 수 있도록 로고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포 컨스트럭터 예. 자, 먼저 새 파일을 생성하는 메소드, 새 파일을 생성하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하고요. 이름은 create 파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내가 파일을 뭔가 다룬다. 그럼 스트링을 먼저 먼저 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new 파일 스트링에서 파생된 파생된 이 녀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을 쓰는데 이 스트림은 먼저 using system IO namespace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추가를 해주겠고요. 자, 매개 변수로 생성을 할 때 생성자에다가 매개 변수 두 개를 줘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파일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쓰겠느냐. 그래서 파일 모드 이 녀석을 나는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create 하겠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거니까 인스턴스를 받아주면 되는데 파일 시스템 모든 스트림의 그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스트림 그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REAM 스트림으로 바뀌었고요. STREAM 예, 이렇게 해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바로 생성이 되겠고요. 자원은 끝나면 클로즈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객체를 그 뭐죠?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이겠고요. 뒤에 옵션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에 따라서 파일이 생성되느냐, 오픈되느냐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퍼블릭 이번에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오픈 파일로 해주겠습니다. 파일로 해주겠고요. 똑같은 거의 비슷하니까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new 언더바 파일 dat 파일을 여는데 이번엔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 오픈하겠다. 그럼 뒤에 옵션만 오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장표에 어떤 게 있었냐면 파일이 열는데 파일을 열 때 없으면 생성하려는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와 create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오픈 오와 크리에이트 옵션을 붙여주시면 파일을 열긴 여는데 없으면 생성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파일을 열긴 여는데 깨끗하게 비워서 청소를 한 다음에 여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렁 이건 저도 스페링이 잘 기억 안 나니까 여기다가 한번 자동 완성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트렁케이트 파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파일이 있을 때 파일을 열긴 여는데 그 안을 깨끗하게 다 지우고 깨끗한 파일로 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 추가 모드도 있어요. 파일을 열긴 여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다 날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 살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열 때, 오픈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건 append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름도 뭘로할까요? append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파일을 열긴 여는데 파일이 기존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에러, 예외가 발생을 하는 IO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create 어떤 거 new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동일한 파일이 있으면 예외를 발생하고 동일한 파일이 없으면 생성을 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뭐랄까요? new 파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예외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를 쓰는 거는 뭐 간단하겠죠. 여기 클래스 인스턴스 먼저 만들겠고요. 메인 메소드에서는 new 파일 read write 예, 그래서 인스턴스 만들겠고요. 먼저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 create 파일 예.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일단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딱 하면 자, 인스턴스는 생성이 됐고요. 로그 찍힌 거 보니까 디폴트 생성자에 있는 로그가 찍혔습니다. 찍혔고요. 실제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게 21번의 파일 자, 바이너리 보에 보면 자, new 언더바 파일 dat 파일하고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지웠어요. 이제 델리트로 휴통에 갖다 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하면 그리고 폴더를 보면
어떻게 다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이겠고요. 파일을 뭐 조금 작은 음, 파일을 여는 기능입니다. 파일을 열어봤자 뭔데 내용 뭐 없기 때문에 별 그거 없겠고요. 파일을 여는데 어떻게 없으면 파일이 없으면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create open or create 파일이었죠. 네, 이걸 해보면 좀 지워보고 해야 되겠죠. 자,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다 실행됐고요. 실제로 가보면 다시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다 비우고 깨끗하게 여는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가 있을 때 남기고 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파일이 기존에 있으면 예외를 발생시키는 그런 거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피해 나가는 방법,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파일을 열고 생성하는 스트림은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 이제 그 파일을 만들고 열었으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바이트 배열과 비트 컨버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를 쓰고 읽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뭐라고 만들까요? 먼저 쓰기 write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만약에 value에서 뭐 정수형 데이터, 인티저형 이 정도 입력을 해주고요. 나는 이거를 이제 한번 기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방금 우리 했듯이 new file stream 해가지고 매개 변수 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이 파일에다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고, 자, 일단 파일을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모드 크리에이트로 생성을 해주겠고요. 자, 이걸 인스턴스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기 위해서 스트림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쓸 때 요거는 그 파일에 들어갈 때는 바이트로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인트형이죠. 데이터가 안 맞죠. 그래서 뭘 이용한다? 비트 컨버터라는 걸 이용해서 get bytes 해서 밸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에 쓸 수 있게 바이트 단위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이제 인스턴스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을 만드는데 티즈 이렇게 인서트 받아주겠습니다. 자, 인트형이 바이트로 컨버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림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에 쓸 때는 write라는 메소드로 쓰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첫 번째 매개 변수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위쪽에서 컨버팅 해놓은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난 쓰겠다. 어디서부터 쓸 거냐? 처음서부터 쓰겠다. 어디까지? 끝까지. 그 길이만큼 데이터의 길이만큼 다 쓰겠다. 다 쓴 다음에는 반드시 자원 해주를 하기 위해서 클로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제가 이걸 깨끗이 한번 지워보겠고요. 됐고요. 자, 라이트 데이터를 호출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됐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예, 됐습니다. 자, DAT 파일 바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텍스트 문서에서 열 수 없고요. 바이트 뷰어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바이너리 그 뷰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뷰어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런 거 구글에서 다운받은 거 정체는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아무거나 써서 보면 예 이렇게 지금 내가 쓴 뭐죠? 여기
1, 2, 3, 4, 5, 6이란 정수가 바이트로 바뀌어서 어떻게 저장이 된 거예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저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썼는데요. 바이트로 해서 썼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다시 읽어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ublic void 이번에는 read data라고 해서 또 읽어오는 그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 때는 바이트로 변환을 해서 썼고요. 읽어올 때는 바이트로 읽어온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기 편한 정수형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바이트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byts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new by byte 네, 이렇게 공간을 배열을 만들어 주겠고요. 자, 스트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림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좀 재활용을 해보면 자, 이 파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create가 아니라 어떻게 열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열겠다. 오픈해서 열도록 하겠고요. 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스트림부터 이제 스트림을 얻었으니까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rea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read라는 메소드는 첫 번째 매개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데이터를 읽어올 거냐? 나는 데이터를 읽어온 걸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읽어올 거냐? 옵셋. 그래서 난 처음부터 읽어올 거다. 어디까지 읽어올 거냐? 요 길이만큼 내가 준비해 놓은 그릇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릇의 뭐 랭스 그릇 사이즈만큼 랭스만큼 난 데이터를 읽어오겠다. 자, 읽어왔어요. 그러면 바이트니까 우리가 사람이 봐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value라는 정수형을 주고요. 바이트를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또는 기본 데이터 타입을 바이너리로 컨버팅 해주는 클래스 어떤 거? 비트 컨버터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트 컨버터 to int 32로 해서 뭐를 r 바이트 배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스트림에서 이제 클로즈 닫아줘야겠죠. 예, 닫아주고 좀 아쉬우니까 여기다 콘솔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에서 실제로 잘 읽어왔는지 라이트 라인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리더 데이터 리드면 되겠죠. 리더까지는 필요 없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잘 읽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 1, 2, 3, 4 잘 읽어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림으로 일단 길을 닦아놨어요. 고속도로라고 했죠. 스트림으로 입력과 출력하는데 필요한 길을 닦아놨으면 라이트 여기 보면 라이트 스트림의 라이트라든가 아니면 리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쓰고 읽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바이너리로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오면 우리 사람이 또 쓰기 편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 역할을 해주는 그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다? 비트 컨버터. 비트 컨버터 get bytes 하면 여기 나와 있는 int 말고도 스트링도 저기 뭐야 그 다른 데이터 롱이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꿔서 파일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파일에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가 또 필요한 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개가 오버로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보면 get 바이트에서 int, short, float, long 굉장히 많죠. 캐릭터 불리언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value 네, 가보면 굉장히 많은 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장표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해서 파일을 입력하고 출력을 하는데 길을 닦는 스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길을 닦은 다음에 실제로 파일을 바이너리 데이터로 쓰고 읽어오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어요. 항상 바이트 배열로 바이트 배를 이용을 해서 비트 컨버터라는 걸 이용해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누가 하던 내가 하던 누가 하던 항상 이 작업은 동반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해도 똑같은 작업이라면 이것을 또 조금 좋은 클래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뒤에서 작업을 하는 것 쪽으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다음에 나오는 이진 데이터 처리와 이전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바이너리 라이터, 바이너리 리더,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스트림 라이터, 스트림 리더입니다. 자, 이 녀석들은 코드를 보시면 파일의 데이터를 이진 데이터를 쓰고 읽어요. 바이너리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쓰고 읽기를 할 때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이트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시사포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파일 스트림 길은 닦아요. 닦은 다음에 바이너리 라이터라는 거에다가 스트림을 넣어주면 맥을 넣어주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라이트 메소드 이용해서 쓰고요. 읽고 싶을 때 어떻게 바이너리 리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읽어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가 생략된 거다? 바이트 배열로 담는 것을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림 라이터, 스트림 리더도 똑같습니다.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능인데요. 텍스트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트 배열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바로 스트림 라이터와 스트림 리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고 싶을 때는 라이트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읽어올 때는 리드 라인이라는 거로 바로 읽어오면 끝나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그러니까 그냥 할까요? 네, 여기다가 자, 퍼블릭에서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바이너리 라이터, 바이너리 리더, 이진 데이터를 쓰는 녀석들의 클래스 바이너리 라이터와 바이너리 리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바이너리 라이터 라고 해서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주겠고요. 자, 이 녀석은 이진 데이터를 쓰는 기능을 할 건데요. 파일 스트림으로 한번 인스턴스를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스트림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뉴 파일 스트림. 자, 맥의 변수는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이너리 파일에 어떤 거 이름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고요. 파일 D8라고 할까요? 자, 다음에 파일 모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모드는 생성하는 거니까 create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바이트 어디 갔어요? 비트 컨버터를 이용해서 바이너리로 바이트 배열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바이너리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되겠고요. 는 new 바이너리 라이터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필요한데요. 이 매개 변수에다가 뭐를 위에서 닦아 놓은 길 있죠. 파일 스트림을 이용해서 너가 데이터를 쓰면 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쓰고 싶어요. 그러면 wri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됐고 write 안에는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한글도 되겠죠. 그죠? 되고 그다음에 또 뭘로 볼까요? 이런 문자도 됩니다. 되고 정수 같은 거 1, 2, 3, 4, 5, 6 이런 것도 되고요. 바이너리 레터 다 쓴 다음에는 클로즈 해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써보기 위해서 이 메소드 한번 호출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호출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겠고요. 자, 실행이 다 됐고 에러가 없는 거 보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한번 가서 보면 바이너리 데이터 파일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이 파일도 바이너리 뷰어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데이터가 좀 많았죠 아까. 그래서 데이터가 바이너리로 코드로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헥사 코드로 들어간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썼어요. 그러면 읽는 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public void do binary reader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읽는 기능도 위에서 우리가 방금 했던 그 라이트 기능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스트림 그 길을 놔야 되죠. 그래서 좀 재활용하면 이렇게 하는데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이제 오픈이겠죠. 그래서 먼저 파일을 열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리더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요. 이때 매개 변수로 뭐가 들어가냐면 파일 스트림, 나는 여기에 길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올 거예요 라고 해서 매개 변수를 받겠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한번 찍어 볼까요? 바이너리 리더 좀 처음에 여기가 이제 그 문자열이니까 리드 리드 스트링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리더에서 읽어온 스트링 값, 여기 첫 번째 스트링이니까,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 요 정도 있죠. 자, 스트링 그대로 읽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죠, 캐릭터. 그래서 리드 캐릭터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뭐였나요? 정수. 네,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다 쓴 거는 이제 해제를 해줘야겠죠. 바이너리 리더는 자원을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해서 닫아주고 있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바이너리 리더도 한번 테스트를 해서 사용을 해보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이너리로 들어간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스트링이면 스트링, 문자면 문자, 정수면 정수로 변환을 해서 제대로 캐스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진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로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텍스트 형태로 쓰고 읽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메소드를 만들겠고요. do stream writer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스트림 하나 스트림 먼저 필요하겠고요. 파일 스트림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만듭니다. 파일 스트림. 자, 매개 변수가 필요한데요. 텍스트니까, 아이고, txt 텍스트 뭐랄까요? 데이터 파일 점 dat 예, 디트로 하겠습니다. 자, 파일 모드 점 생성이니까 create겠죠. create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스트림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겠고요.
사용 방법은 거의 스트림 계열의 그 클래스들은 사용 방법은 다 똑같아요. 길 닦고 스트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그 파생 클래스, 스트림으로 파생된 클래스 매개 변수에다가 이 스트림을 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스트림 라이트 점 쓰고자 할 때는 라이트라는 기능을 쓰면 메소드 쓰면 되겠고요. 자, 문자 열 한번 써보겠고요. 그 다음에 공백도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라는 메소드가 있고 라이트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솔에도 라이트가 있고 라이트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나는 뭐 여기서 헬로 C샵 네. 자, 여기서 헬로가 들어가고 쓰여지고 그 다음에 공백이 또 쓰여지는데 헬로 다음에 라이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헬로 옆에 계속해서 공백이 붙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헬로 띄고 C샵 이렇게 파일에는 쓰기가 되는 건데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계행 없이 옆으로 쭉 이어나가는 거고요. 라이트 라인은 쓰고 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한글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계행하지 않겠죠. 난 계행하지 않고 여기서 특수문자로 계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문자로 직접 수동으로 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정수형도 해볼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이렇게 하면 쓰기가 된 거겠고요. 이거를 바꿔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다 정상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텍스트 데이터 이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바이너 들어가고요. DT 파일이 어차피 텍스트니까 메모장에서도 열리겠죠. 네, 메모장에 열리고 그대로 텍스트 형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우리가 보면 금방 더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쓰기 기능이었고요. 이제 그럼 읽기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읽기 기능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리더겠죠. 리더. 자, 파일을 읽는데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오픈이겠죠. 오픈이겠고 이 파일을 그대로 열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이터가 아니라 스트림 리더겠죠. 리더겠고 스트림 리더를 열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리더 가지고 이제 닫는 거고요. 스트림 리더를 이용해서 읽어와야 되는데 행이 아까 보면 이렇게 행이 여러 개져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라인씩 읽어오는 그런 그 메소드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림 리더 점 리드 라인 이렇게 읽어오면 한 줄씩 읽는데요. 한 줄씩 읽어서는 이게 네 줄 정도 됐죠. 아까 보면 하나, 둘, 셋, 넷. 총 4행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을 쓸 수가 있겠고요. 주로 반복문을 많이 써서 읽어옵니다. 자, 써서 읽어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림 라인, end of stream, 스트림의 끝까지 요게 false이면 그만 읽어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엔드 오브 스트림 이 폴스이면
그만 이제 그 읽는 것을 끝내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콘솔에다 찍어볼까요? 라이트 라인에서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읽겠고 계속해서 읽는 거를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자, 화면에 그대로 아까 텍스트에 쓰여 있던 것을 화면에 읽어와서 그대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떤 거? 바이너리 라이터, 바이너리 리더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는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쓰고 읽겠다, 관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스트림 라이터, 스트림 리더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로그 파일 만들기인데요. 로그 파일 만들기는 우리가 위에서 했던 내용을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만드는 예제니까 제가 소스를 좀 먼저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리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딩을 좀 작성을 했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로그 파일에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검사하고 없으면 로그 파일은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먼저 디렉토리 유무죠. 존재 유무를 검사를 하고 없으면 처음에 로그 파일을 만들면 당연히 디렉토리가 없겠죠. 그래서 디렉토리를 검사하고 없으면 디렉토리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있으면 생성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가 작성되는 시스템 시간을 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시간을 구해야지 나중에 로그의 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시간도 구해 보겠고요. 로그 파일을 열어서 기록을 한다. 실제로 이제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에 기록을 하는데 과거의 로그가 다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파일을 열 때 옵션은 어펜드로 해서 열 겁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을 붙이고요. 스트림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보면 이제 소스를 요걸 보면 되겠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렉토리 그 경로를 요 경로를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에다가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경로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 보면 지금 템프 디렉토리가 없죠. 처음 로그 파일을 시스템을 지금 막 돌렸어요.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로그를 담는 폴더가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템플에다 저장할 건데 디렉토리 검사를 합니다. 디렉토리 검사를 해서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죠? 존재를 한다면 디렉토리가 존재한다라고 로그 한번 출력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 뭘 해줘요? 없다고 로그를 찍어주고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디렉토리라는 클래스에 create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정적 메소드입니다. create 디렉토리 이용해서 이곳에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디렉토리는 생성됐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로그는 데이터 타임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시간은 이런 양식으로 이런 포맷으로 가져오겠고요. 다음에 로그 뭐 어떤 로그들이 있겠죠. 그래서 로그는 그때그때 스트링 값이 바뀔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스트링 값 두 개 넣고 파일을 엽니다. 그래서 파일은 어디? 디렉토리 여기 디렉토리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로그 txt 파일인데 로그 txt 파일이 처음에는 없겠죠. 없으면 파일 모드 어펜드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열긴 여는데 열 때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기능 중에 이 로그 텍스트라는 게 없으면 처음에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기록을 남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스트림 라이터, 텍스트 붙이는 거죠. 방금 했죠. 스트림 라이터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스트림 라인 어떤 기록을 하겠냐? 로그. 현재 시각 먼저 해주고요. 언제 찍힌 로그인지 알기 위해서 현재 시각 찍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로그라고 기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이터, 파일 스트림 전부 다 클로즈해서 자원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here is no temp 디렉토리 처음이니까 디렉토리가
없다는 거 찍혔죠. 없으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 만들었을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예, 디렉토리 방금 생성됐고요. 그 생성되고 나서 이제 로그를 기록합니다. 로그를 기록하는데 로그 txt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어펜드는 과거의 데이터 파일을 열 때 열긴 여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이 없을 때는 심지어는 그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걸 한번 열어보면 텍스트를 열으면 예, 지금 시간에 이렇게 로그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또 한번 열면 예,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로그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로그가 뭐 한 달,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쌓이면 나중에 문제 생길 때 언제 어떤 시간에 로그가 어떤 뭐 버그가 발생했는지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쭉 나와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한 번 실행하면 또 계속 되겠고요. 실행할 때마다 계속 로그는 쌓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파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트림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파일 꼭 스트림을 우리는 파일 열고 닫을 때 스트림을 이용한다는 거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진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텍스트 데이터에 처리하는 방법, 의 클래스, 바이너리 라이터, 바이너리 리더, 스트림 라이터, 스트림 리더 기능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